오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셔틀버스 노동자연대 박상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 녹색 어머니 연합회 송소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안무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지도가능 도시교통센터의 이기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정환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훈 위원장님께 첫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미래세대 통합 환경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환경적인 활동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같은 고민과 관심으로 함께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쾌적 통합 환경 조성 및 미래세대 건강조건 담보와 관련한 토론에 함께할 기회를 주신 환경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위원실에 답변한 자료, 그리고 우리 셔틀연대가 경찰청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자료를 따르면 정규 교육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총 수는 15만 6천여 개소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만 10만 8천여 대로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서울시도 조금 전에 11,000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답변받은 바에 의하면 12,500여 대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에서 밝히고 있는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10만 8천 대 외에 보수 학원 중심으로 13세 이상의 중고생을 수송하는 차량까지 포함하면 이 나라 소중한 미래세대들이 이용한 차량 운행 실태는 총 15만여 개소에 달하고 그 교육시설에 대략 한 30여만 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셔틀연대 위원장으로서 전국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운전노동자 입장에서 오늘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만 미래세대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살펴보면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 차량의 대부분이 셔틀버스 노동자가 해당 차량을 개별적으로 소유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해당 교육시설에 지입해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통학버스 차량들은 15인승 소형 승합 차량이 주종인데 이 차량들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국내 자동차 제작 4사가 제작 중단 후 단종된 지 10년이 넘은 승합 차량으로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차량들이 들입니다. 통학버스들의 하루 평균 운행 킬로수가 50km 내에 불과해서 하루 평균 200~300km씩 운행하는 전세버스나 일반 여객버스에 비해서는 차량 엔진 손상이 덜해서 유해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소량의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출고된 지 15년 내외 오래된 차량임을 감안하면 배출가스 위험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구나 차체 부식으로 인해 소량의 유해가스라도 차량 내로 유입된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발제를 하셨었던 녹색교통의 송상식 사무처장님 발제를 보면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해서 현장에서 관심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조사가 됐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매연 저감 장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매연 저감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효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선 현장 노동자들 전혀 모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도록 현장 셔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됐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저감 장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현장에서 많은 반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감은 기름 많이 먹고 그리고 차 잘 안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폐차 시에는 저감 장치를 단 차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폐차 보상비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연 저감 장치를 그렇게 장치했었던 차량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용 연한을 채우지 않고 만약 폐차를 한다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더라, 이런 이제 이 소문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아까도 잠깐 또 발제에서 나왔었지만 가스차로다가 이 대체 보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도 현재까지는 아무튼 이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대적 분리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내용들로 해서 막연하게 반감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유해 배출가스로부터 우리 미래 세대 안전을 모색한다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적기에 노후 차량을 신조 차량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2004-5년 경에 단종된 15인승 소형 승합차를 생산한 국내 제작사는 현대 자동차에서 제작하는 솔라티가 유일한데, 지금 현재 이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에 달하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수입이 채 안 되는 그런 셔틀 노동자들이 이런 차량을 적기에 대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설령 이것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차량 구조가 전체 그 차량 높이가 높아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3천만 원대인 12인승 소형 승합차의 경우도 셔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구입 결정이 쉽지 않은 그런 가격이지만, 이마저도 각 시설의 원장님들은 승차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노후 차량을 대체하고자 해도 더없이 비싼 차값 때문에 또는 차량 높이나 이런 차량 재원 때문에 승차 인원이 적은 탓으로 마땅히 대체할 차량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공공용의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대폐차 시에 정부에서 대당 2억여 원 호가하는 저상버스까지 100% 지원하면서 이 나라 천만 미래세대 안전성을 전담하는 통합 셔틀버스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 정책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소중한 미래세대 통합 안전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린이 통학생 전용 차량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일반 차량보다 튼튼한 프레임을 장착해서 노란 도색과 함께 경광등, 보조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유해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버스를 출고해서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우리 셔틀연대 동인에 공모하는 국내 중소기업 중 전기차 전문 개조사인 P사는 이미 라보 및 1톤 화물 차량 등을 전기차로 개조해 판매하고 있음을 밝히고, 차체만 제공된다라고 하면 소중한 세대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전기 통합버스를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로만 소중한 미래세대에 운운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메이저 차량 제작사들이 해당 차량을 제작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P사와 같은 전문기업을 맡겨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전기버스 제작 사업을 바로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30만 대라고 하는 통합버스 규모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통합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LPG 등 가스 차량으로의 우선 대체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물론 전제는 현재 시점에서 시설에서 선호하는 15인승 차량 제작,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대안이 우선 고려돼야 되고, 물론 이후에 전기 차량으로서의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된 차량들은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 통학생 전용 차량 기사로 등록한 해당 노동자들에게 해당 차량을 지원하고 통학버스 공용제를 실시한다면 미래세대 통합안전의 획기적 근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당장 통학버스 공용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차량 구입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당 노동자가 장기 무이자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차량의 대폐차 지원 등으로 인한 미래세대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버스 공용제는 우리 셔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발제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컨대 점검 주기의 단축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이 사후 관리 철저한 어떤 그런 사후 관리를 위한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은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셔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서 그저 개인 지입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천만 미래 세대의 안전 그리고 쾌적한 통합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셔틀버스 공영제, 통합버스 공영제를 실시를 해서 그래서 철저한 그런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셔틀 연대가 출범 시부터 주장해온 어린이 통학생 등원 및 등하교 전용 차량 등록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되고 현재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통합버스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노동환경, 시설 원장 및 미래세대들에게는 안전한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근본적 대안 정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바입니다. 시장 원리만 맡겨둬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공영역을 정부가 외면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구성원들 간 사람을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꽉 짜인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운행을 감내하지 않으면 기본 생존권마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못지않은 또 다른 필연적인 불행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